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건강 플러스의 박아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초마다 1명씩 사망하고 10초마다 2명씩 발생하는 질환,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이 질환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서운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뇨의 합병증 중에 실명과 연관되는 당뇨망막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광주 보라안과병원 김영덕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당뇨병이란 어떤 건가요? 당뇨병은 우리 몸의 그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그 광범위한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네. 주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 질환으로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분비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되어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에 걸리면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다음 당뇨 다식의 어떤 3대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체중 감소나 또는 몸이 가려운 소양감 그리고 피곤함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당뇨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젊은 나이에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당뇨병에는 어떤 종류가 좀 있습니까?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췌장이 파괴가 돼서 발생되어지는 질환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더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질환이고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작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분비가 되지 않아서 발생되어지는 당뇨병의 한 타입으로 비교적 나이가 좀 들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어떤 임신을 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당뇨병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되어지는 당뇨병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면요,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은 그 한국인의 10대 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상당히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그 소득 수준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섭취 열량이 증가하고 특히 어떤 그 동물성 식품이나 지방질의 어떤 섭취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신체적인 활동량이나 또는 운동량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들에서 더 많이 발생되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평균 수명이 점점 더 이렇게 연장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노령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당뇨병이 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당뇨를 앓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나요? 당뇨병 환자에게서 갑자기 어지러움증이나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이러한 합병증, 급성 합병증이 발생되어져서 발생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만성적인 합병증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합병증은 주로 우리 작은 혈관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우리 몸의 콩팥이나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에 주로 발생되어집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증 또 눈에 발생되어지면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발가락에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괴사가 생겨지는 그 당뇨병성 족부병변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실 내용이 이 당뇨망막증인데요. 먼저 우리 눈의 망막은 어느 위치에 자리해 있나요? 우리 눈의 망막은 눈의 비교적 안쪽, 즉 뒤쪽에 위치를 합니다. 카메라 같으면 그 필름에 해당되는 신경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 부위가 바로 망막이 되겠고 망막에서 본 어떤 시각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막은 우리가 눈에서 어떤 사물을 보고 인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뇨 환자는 안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나요? 오늘 말씀드릴 그 당뇨망막증 외에도 백내장이 그 많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녹내장의 유병률도 당뇨가 있으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망막증은 어느 경우에 잘 발생을 하나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뇨병을 오래 앓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당뇨를 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
망막증이 발생할 확률도 그만큼 적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를 10년 이상 오랫동안 앓게 되면 네. 이러한 당뇨 망막증이 발생될 확률도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네. 또 혈당이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는지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또는 동반된 신장 질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망막증이 더 발생이 되어지고요. 또 임신에 의해서도 이렇게 망막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당뇨를 앓은 기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생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지나게 되면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이 당뇨 망막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또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교적 심한 종류의 망막증이 생길 확률이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 망막증 때는 어떤 변화가 좀 생기나요, 망막에? 망막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혈관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작은 미세혈관의 어떤 혈관벽이 약해져서 네. 혈관의 어떤 벽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네. 이를 미세혈관유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작은 그 변화가 먼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네. 또 그 눈 속에 있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면서 그 피 찌꺼기들이 눈 안에 이렇게 침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경성삼출물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 망막의 여러 부위에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어지는 면화반.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혈관들이 생기는데 이를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신생혈관은 비교적 정상적인 혈관에 비해서 잘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서 네. 눈 속에서 유리체 출혈이나 또는 망막 앞 출혈 같은 출혈을 쉽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출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면서 섬유 조직들이 그 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섬유 조직들이 망막이라는 신경을 계속 잡아당기거나 뒤틀리게 해서 네. 망막 박리 같은 게 생겨서 시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변화 모두가 시력을 저하시키는 건가요? 아주 작은 그 혈관의 변화로서는 시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눈의 망막의 가장 중심 부위, 시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황반이 네. 붓는 그 황반 부종이 생긴다거나 네. 또는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눈 안에서 출혈이 생기는 즉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앞 출혈 같은 그런 네. 출혈이 생기는 경우 또는 섬유 조직들이 생기면서 신경을 잡아당겨서 발생되어지는 견인성 망막 박리 네.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눈 당뇨 망막병증으로부터 그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 당뇨 망막증도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뉜다고요? 신생혈관이 발생하기 전에 네. 발생되어지는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이 있고요. 네. 신생혈관이 이제 생기면 그 자체가 이제 더욱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해서 증식성 망막병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림 보시면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도 단계에 따라서 가벼운, 중등도 또는 심한, 네. 매우 심한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가벼운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은 아주 작은 미세혈관의 변화들이 비교적 적은 범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고요. 네. 중등도가 되면 이제 이런 출혈이라든가 면화반 이러한 변화들이 눈에 조금 더 넓은 부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심한 당뇨 망막병증이 되면 조금 더 넓은 부위에서 출혈도 더 심해지고 큰 혈관의 어떤 변화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신생혈관이 발생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눈 속에 출혈이 생긴다거나 또는 그 섬유 조직들이 생겨져서 어떤 신경이 잡아당겨진다는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점점 네.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과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은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나면 뭐 더 잘 안 보이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 종종 하시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제일 먼저 시행하는 중요한 검사가 바로 시력 검사입니다. 네. 시력 검사에서 시력이 떨어져 있으면
당뇨의 어떤 변화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시력이 일단 저하된 것은 가장 저희가 주의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을 직접 관찰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안과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망막을 검사를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산동제를 점안을 해서 눈 안에 있는 동공을 이렇게 산동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시면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눈부심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네. 운전을 하기가 좀 힘들고 혼자 이렇게 대개 돌아가시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안과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차를 놔두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거나 또는 보호자를 동반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력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네. 그 망막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직상검안경이나 또는 도상검안경 또는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눈을 관찰을 하게 되고 네. 눈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보게 됩니다. 네. 눈 안에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당뇨병성 망막증의 어떤 징후가 보이게 되면 형광 안저 촬영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형광 안저 촬영은 어떤 조영제를 우리 몸에 주사를 맞고 망막에 이 조영제가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보면서 네. 저희가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정상인에서의 형광 안저 촬영은 혈관만 조용히 될 뿐 다른 이상한 조용되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생혈관이 생긴 부위에 상당히 과형광의 어떤 하얗게 보이는 어떤 조형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작은 혈관들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당뇨 망막병증의 어떤 단계를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유리체 출혈이나 또는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 안저 검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망막이나 유리체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정상인에서는 유리체가 초음파 검사상 정상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어집니다. 네. 하지만 당뇨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유리체에 어떤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네.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학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네. 이 검사 방법으로 망막의 여러 층을 단면으로 절제해서 높은 해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망막의 두께나 모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이 검사 방법은 녹내장의 어떤 진단에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정상인의 경우에 망막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황반 부종으로 시력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에서는 네. 이렇게 황반이 직접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치료를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최근에는 좋은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수술 장비도 많이 발전이 돼서 치료 결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치료들이 좀 있습니까? 먼저 당뇨에 대한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내과에서 당뇨를 잘 조절을 하고 네. 또 식이요법이나 적정한 운동 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치료로 네.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여기에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네. 신장질환 이런 것들을 내과에서 같이 잘 치료를 하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 치료가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당뇨 망막병증 환자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후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레이저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을 함으로써 좀 더 심한 형태의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는 것을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시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치료 방법이 바로 레이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나 또는 항체 주사를 네. 직접 눈 안에 주사를 해서 시력을 호전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더욱더 심해지게 되면
직접 눈 안에 기계를 넣어서 유리체 출혈을 제거를 한다거나 네. 또는 섬유 조직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망막에서 섬유 조직을 제거를 해서 네. 망막 신경이 이렇게 정상의 어떤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최근에는 이 항체 주사에 대한 방법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이 당뇨가 있으면 어떤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 즉 문제가 되는 신생혈관을 만들어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VEGF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네. 결국 이 물질로 인해서 신생혈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당뇨 망막병증 환자가 시력이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네. 이러한 물질을 항체로 작용을 해서 이러한 물질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것을 직접 눈에 주사한 그러한 방법을 그 항체 주사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항체를 직접 눈에 주사함으로써 어떤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미 생긴 신생혈관을 퇴화를 시킴으로써 네. 출혈의 어떤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황반 부종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력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최근 많이 시행되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얼마나 자주 이 안과 검사를 좀 받아야 되나요? 본인이 그 내과에서 당뇨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반드시 먼저 안과를 가서 본인의 눈에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 망막증이 없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리고 비교적 가볍거나 중등도의 그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일 경우에는 네.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또 그보다 이제 좀 더 심한 비증식 타입이나 또는 황반 부종이 있거나 증식성의 어떤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되어졌을 때는 네.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추천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이 가장 중요한 눈 관리 방법, 이 당뇨병과 관련한 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이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당뇨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본인이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네.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는 게 조금 더 심한 종류의 당뇨 망막병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안과 의사가 레이저 치료를 이렇게 권하게 되면 반드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생생 건강 플러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보라안과병원 김영덕 원장님과 함께 당뇨의 합병증 가운데 실명질환과 연관된 당뇨 망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